제가 준비한 질의는 따로 있는데 앞서 이재명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외교부 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거고요. 네.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기억은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 자리에선 본 적 없습니까? 저만 받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외교부 장관의 답변 중에 그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셨고 맞지요? 네. 그리고 그 집무실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도 들어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한 9시 좀 늦게 도착해서 9시 한 50분쯤 55분 이렇게 도착했었습니다. 네. 그때 집무실엔 누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도착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접견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고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55분쯤에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이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저기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하고 독대하신 거고요? 정확히 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전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국무위원 한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누가 따라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전에는 대통령 혼자 계셨던 네, 거고? 자리에는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아니요, 전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까? 그 자리에는 없고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자리에선 있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11시 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 그리고 다시 일청사에 가서 1시쯤에 이제 국회 그러니까 저 회의하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접해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님, 네.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 당연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쪽지 같은 거 많이 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시면 그냥 자료 같은 거 참고라고 주시면 가치가 있는 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대통령이 자료입니다.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직접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네?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아니, 한 장짜리 자료인데요.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 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려있고 해외시장이 열려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자리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이거 참 아까 뭐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한 건 팩트니까 그 중간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요? 그 직원은? 네, 저희 직원입니다. 뭐 제가 누구 특정, 네, 어차피 저희 이제 수사를 받으면 기재부 간부입니다. 간부입니까? 네, 기재부 간부한테. 비서실장인가요? 아니, 차관인가요? 비서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부 차관부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라고 자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종이를 받은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1시쯤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국회 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이 사항은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경제나 또 지금 그때는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정만한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으시겠죠? 네? 폐기하지 않으셨죠? 네,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님 나와주세요.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형태에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계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글쎄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하신 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에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죠. 아니 저희가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저희가 계엄의 선포를 동의하시죠? 제 말에. 계엄의 선포를 계엄 이후에도 계엄의 선포를 저지하지 총리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보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셨을 때 안 했으면 지금 저희는 계엄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수용을 들어가십시오. 하셔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